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의 박경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A Simple Unified Framework for Detecting Out-of-Distribution Samples and Adversarial Attack 이라는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논문에서는 OOD 디텍션과 Adversarial 디텍션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후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방법론과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 있는 OOD 디텍션과 Adversarial 디텍션은 모델 세이프티와 관련이 높습니다. 딥러닝 모델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널리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입력의 변화에도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델이 학습하지 못한 입력을 마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모델이 이제 OOD 샘플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아시다시피 모델은 학습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잘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OOD 샘플에 대해서는 결과값을 도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OOD 샘플을 탐지하는 것이 OOD 디텍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력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력의 노이즈로 인해서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셋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 경우가 이제 극대화되는 것이 Adversarial Attack으로 인해서 노이즈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모델이 오분류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Adversarial Detection을 통해서 이런 Adversarial Attack들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논문 A Simple Unified Framework for Detecting OOD Samples and Adversarial Attack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OOD 디텍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OD 데이터는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지 못한 다른 정답 클래스를 갖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410 데이터를 학습한 분류기라면 C410 데이터는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인 반면 그 외에 SVHN, LSUN 등 다른 클래스를 갖는 모든 데이터셋은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OOD 데이터셋에서는 분류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OOD 데이터는 분류 결과를 산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탐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OOD 디텍션 방법론에서는 ID 샘플과 OOD 샘플을 구분할 수 있는 OOD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이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versarial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Adversarial Attack이 들어간 이그젬플을 탐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Adversarial Attack은 이미지에 아주 작은 노이즈를 추가하여 모델의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특히 화이트박스 어택과 같은 공격은 공격하고자 하는 모델의 파라미터에 기반해서 노이즈를 생성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공격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작은 노이즈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다라는 이미지가 기본이라는 클래스로 잘못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Adversarial Attack은 일반적으로 모델의 결과를 가장 많이 훼손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노이즈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식은 아래와 같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dversarial Detection은 모델이 오분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Adversarial Attack 노이즈가 낀 샘플을 분류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를 통해 모델이 오분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dversarial Detection도 OOD 디텍션과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샘플과 Adversarial 샘플을 구분할 수 있는 Adversarial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이 방법론의 핵심이고 이 Adversarial 스코어를 기준으로 기준값 이상이면 Adversarial 이그젬플이다 라고 디텍팅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할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두 가지 연구 분야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OD 디텍션입니다. 가장 간단한 OOD 디텍션 기법으로 Maximum Softmax Probability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DNN의 MSP 값을 OOD 스코어로 활용하여 OOD 샘플을 탐지하는 기법으로 ID 샘플과 비교했을 때 OOD 샘플의 MSP 값이 낮을 것이다 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은 정답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 OOD 샘플에 대하여 유니폼 분포를 갖는 소프트맥스 벡터를 산출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MSP 값이 가장 낮게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MSP 방법론의 경우 매우 간단한 방법론이지만 많은 실험에서 어느 정도 준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MSP 방법론은 많은 후속 연구들에서 베이스라인 모델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OOD 디텍션 방법론은 ODIN이라는 방법론입니다. 이 ODIN 같은 경우에는 MSP 방법론에 기반하여 발전된 방법론으로 두 가지 테크닉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두 가지 테크닉은 Temperature Scaling과 Input Preprocessing by FGSM입니다. 첫 번째 테크닉인 Temperature Scaling의 경우에는 소프트맥스를 하기 이전에 그 벡터의 적절한 t값을 선택하여 나눠주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t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유니폼 벡터를 산출할 것이고, t값이 0으로 간다면 가장 큰 클래스에 대해서 MSP 값이 1로 수렴할 것입니다. 이때 적절한 t값을 선택할 수 있다면 ID 샘플과 OOD 샘플 간의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ODIN에서는 Temperature Scaling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테크닉은 Input Preprocessing by FGSM이라는 테크닉인데, 여기서는 FGSM이라는 Adversarial Attack을 반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즉 FGSM을 반대로 적용했을 때 MSP 값이 높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OOD 데이터는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보다 그 높게 변하는 정도가 덜 민감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ODIN 방법론에서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인 템퍼러처 스케일링의 T와 FGSM의 노이즈를 의미하는 입실론을 최적화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평가하는 OOD 데이터셋의 일부를 사용해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인 T와 입실론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MSP 방법론에서 ODIN을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Adversarial Detection과 관련된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versarial Detection과 관련해서는 KD 플러스 비유라는 방법론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입니다. KD 플러스 비유에서는 Kernel Density Estimation과 Bayesian Uncertainty를 통해서 Adversarial 샘플을 탐지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Adversarial 샘플의 Feature Representation은 오리지널과 비교하여 오리지널 샘플과 비교해서 다른 위치적 특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그림처럼 A 같은 경우에는 Adversarial 샘플의 피처 벡터가 density, 즉 밀도가 낮은 영역에 위치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요. B와 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dversarial 샘플의 피처 벡터가 density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도 uncertainty가 높은 굉장히 다른 위치에 위치하고 있을 거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같은 경우에는 Kernel Density Estimation으로 탐지를 할 수가 있고, B와 C 같은 경우에는 Bayesian Uncertainty를 통해서 탐지가 가능합니다. Kernel Density Estimation KD의 경우에는 클래스 K로 분류된 데이터 X에 대해 Kernel Density Estimation을 활용하여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본 방법론에서는 가우시안 커널을 활용해서 density estimation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adversarial 샘플은 오리지널 샘플과 비교해서 그 피처 벡터가 낮은 density를 가지는 지역에 위치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KD 방법을 적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Bayesian Uncertainty Estimation인 비유의 경우에는 논문 Dropout as a Bayesian Approximation 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통해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Uncertainty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테스트 단계에서 총 T번의 Dropout을 적용을 해서 아래 식과 같이 T개의 아웃풋에 대한 분산을 계산해서 그를 Uncertainty 지표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dversarial 샘플의 경우 오리지널 샘플과 비교해서 높은 분산을 가질 것이다. 즉 uncertainty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데이터 X에 대해서 KD와 BU 지표를 계산한 후에 이 값을 피처로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해서 adversarial 샘플을 탐지하는 디텍션 모델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모델의 경우 테스트 데이터셋의 일부를 사용하여 adversarial 샘플을 생성한 후 이를 학습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샘플과 adversarial 노이즈가 아닌 단순 가우시안 노이즈가 추가된 노이즈 샘플을 정상 클래스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adversarial 샘플을 비정상 클래스로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론인 Local Intrinsic Dimensionality, LID라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 방법론은 KD로 잡아낼 수 없는 adversarial 샘플의 특징을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새로운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KD 같은 경우에는 특정 adversarial 샘플의 경우 density가 높은 지역에 위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adversarial 샘플임에도 불구하고 KD가 오리지널 샘플과 비슷하게 계산되는 반면에 LID는 그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를 구분할 수 있는 높은 값이 adversarial 샘플에 대해서 도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LID는 특정 데이터가 속한 내재적 공간의 차원값을 의미하는데요. 오리지널 샘플이 속한 벡터 공간의 차원을 M, 내재적 공간의 차원값을 S라고 한다면 adversarial perturbation은 M의 자유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adversarial 샘플은 이 adversarial 노이즈가 추가돼서 내재적 공간 밖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A 그림처럼 adversarial perturbation이 추가돼서 원래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스트럭처 바깥에 데이터가 노이즈로 인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adversarial 샘플은 오리지널 샘플과 비교해서 높은 LID 값을 가지게 됩니다. LID 방법론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모든 레이어에서 나오는 액티베이션 값에 대해 LID를 측정한 후 이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학습하는 피처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KD 플러스 BU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셋의 일부를 사용하여 adversarial 샘플을 생성한 후 이를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KD 플러스 BU와 완벽하게 동일하게 오리지널 샘플과 가우시안 노이즈가 추가된 노이즈 샘플을 정상 클래스로 그리고 adversarial 샘플을 비정상 클래스로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서 adversarial 샘플을 탐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마일로노비스 디스턴스를 활용하여 OOD 샘플과 adversarial 샘플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의 각 클래스에 대한 평균 및 분산을 학습 데이터셋으로부터 추정한 후 이를 통해 마일로노비스 디스턴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마일로노비스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클래스를 할당했을 때 아래 보이시는 B 그림처럼 MSP로 클래스를 할당했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 결과가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TSNE를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의 파이널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시각화했을 때도 굉장히 저렇게 뭉쳐져 있는 각 클래스별로 뭉쳐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 클래스의 중심 벡터로부터 이제 마일로노비스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B처럼 마일로노비스 디스턴스를 활용해서 클래스를 할당을 하여도 MSP와 같이 클래스가 잘 할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일로노비스 디스턴스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 디스턴스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로노비스 디스턴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데이터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X에 대한 마일로노비스 디스턴스를 통한 마일로노비스 스코어인 MX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일로노비스 디스턴스 방법론에서는 OOD 혹은 adversarial 샘플이 오리지널 샘플과 다른 MX 값의 분포를 가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 방법론 또한 크게 두 가지 테크닉을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 테크닉은 아까 ODIN 기법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인풋 프리프로세싱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처 앙상블이라고 불리우는 테크닉입니다. 인풋 프리프로세싱의 경우에는 ODIN과 동일하게 FGSM을 활용하여 진행을 하게 되고, 피처 앙상블의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의 모든 레이어로부터 나오는 마할라노비스 스코어를 계산해서 웨이티드 에버리징하여 최종 스코어로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OOD 디텍션을 위하여 데이터 X에 대해 마할라노비스 스코어를 계산한 후 이를 피처로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OOD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OOD 데이터셋의 일부를 활용해서 ID 샘플과 OOD 샘플을 다른 클래스로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 만약 OOD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FGSM 어택을 통해 생성한 어드버서리얼 샘플을 OOD 샘플로 간주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OOD 디텍션에 대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CIFA10과 SVHN 데이터셋을 각각 OOD와 ID로 활용한 실험을 통해 먼저 인풋 프리프로세싱과 피처 앙상블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아래 실험 결과를 살펴보시면 두 가지 테크닉을 모두 적용하였을 때 가장 OOD 디텍션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테크닉을 모두 적용하였을 때는 AUROC 기준으로 99.14의 높은 성능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두 가지 테크닉을 모두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93.92의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테크닉을 적용하지 않아도 베이스라인 방법론인 MSP보다는 높은 AUROC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테크닉 중 한 가지 테크닉만 적용하여도 93.92에서 AUROC가 약 98 정도로 높게 상승한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인 실험으로는 MSP, ODIN, 마할라노비스 방법론의 OOD 디텍션 성능을 비교하였는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으로는 CIFA10, CIFA100, 그리고 SVHN을 사용하였고, OOD 데이터로는 SVHN, TinyImageNet, LSUN 데이터셋을 사용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모델은 두 가지인데, 덴스넷과 레스넷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 방법론이 MSP, ODIN보다 어떤 경우에서건 가장 높은 성능을 도출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의 성능값은 두 가지 테크닉을 모두 적용하였을 때의 성능값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테크닉을 모두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 데이터셋, 어떤 모델에서도 MSP 그리고 ODIN보다 높은 성능을 도출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으로는 OOD 디텍션 성능의 로버스트니스를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니스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개수가 적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라벨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래 실험 결과를 살펴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개수가 적을 때 MSP 방법론이나 ODIN의 방법론은 개수가 적을 때 성능이 하락하는 추세가 크게 보이는 반면에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 방법론은 개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벨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를 이제 모방하기 위해서 특정 데이터들의 라벨을 이제 무작위로 할당한 후에 학습을 진행하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의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MSP나 ODIN 방법론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라벨 정보가 부정확할 때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에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 방법론은 라벨 정보가 부정확하여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은 디텍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험은 어드버서리얼 디텍션과 관련된 실험입니다.
여기서는 KD 플러스 BU, LID와 말로노비스 디스턴스 방법론의 어드버서리얼 디텍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어드버서리얼 디텍션도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학습하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택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택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택을 통해서 어드버서리얼 샘플을 생성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택을 모르는 경우에는 FGSM 어택을 통해서만 어드버서리얼 샘플을 생성한 후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을 학습하고 그 모델로 다른 어택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드버서리얼 디텍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시파10, 시파100, SVHN 데이터셋을 활용하였고 댄스넷과 레즈넷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어드버서리얼 어택에는 FGSM, BIM, 그리고 디풀, CW 어택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어택을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한 실험 성능부터 살펴보면 어택을 알고 있는 경우에 말로노비스 디스턴스 방법론이 단 한 가지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어택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도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택을 몰라서 FGSM 어택만을 통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셔널 모델을 학습한 경우에는 어택을 알고 있는 경우보단 성능이 낮은 케이스가 더 많이 발생하지만 대다수의 케이스에서 마찬가지로 말로노비스 디스턴스의 성능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KD 플러스 BU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해서는 성능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반면에 말로노비스 디스턴스 방법론은 어떠한 어택이 들어와더라도 꽤 준수한 성능으로 어드버서리얼 샘플을 잘 탐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FGSM이나 BIM 어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성능으로 어드버서리얼 샘플들을 탐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말로노비스 디스턴스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본 논문에서는 OOD 디텍션과 어드버서리얼 디텍션이 동시에 가능한 말로노비스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두 가지 태스크 모두에서 소타의 성능을 달성하였고 높은 성능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OOD 디텍션과 어드버서리얼 디텍션 관련 연구에서 비교 모델로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속 연구로서 OOD 디텍션과 어드버서리얼 디텍션은 굉장히 따로 연구되는 경향이 강한데 본 논문 같은 경우만 OOD 디텍션과 어드버서리얼 디텍션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OOD 디텍션과 어드버서리얼 디텍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 전무후무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